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7월 위기설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그리고 급기야 7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마 건설 경기 최악으로 빠지면서 건설사들이 7월에 줄도산할 수 있다, 이 뉴스를 말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물론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건설업 이야기가 아니라 IT 업계에서 퍼지고 있는 7월 위기설입니다. 아마 짐작들을 하실 거예요. 어제도 언급했던 SK텔레콤, 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과거 우지 사태, 낙동강 패널 사태까지 연상시키고 있더라고요.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후 보인 SKT의 행태에 많은 소비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7월, 지금은 4월 말이잖아요. 아직도 2달도 더 남았는데 왜 7월 위기설이 나도는 것일까요? 어제도 SK텔레콤 대리점 앞, 여기 장난이 아닙니다. 때 아닌 긴 줄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SKT 매장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유심 예약 서비스, 이거 SKT가 개통했다, 이거 이용해달라 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기에 접속하려면 접속이 안 돼요. 정작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SKT 충분히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늘리고 통신망도 확보할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게 접속 장애가 날 정도로 이거 방치한다는 거, 이게 1등 통신사의 면모는 결코 아니죠. 이러니 유심 해킹으로 복제폰을 통해 개인정보는 물론 소중한 내 돈까지 털릴 수 있다는 공포에 빠진 고객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유심을 교체하려고 대리점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다는 거죠.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기 인원이 보통 100명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은 기본, 2시간에서 3시간씩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해서 번호표를 나눠주는 그런 대리점도 있었지만, 아니 대리점들도 이거 갑작스럽게 당한 사태잖아요. 번호표를 마련하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대리점에서는 고객들이 그냥 긴 줄을 계속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항의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도 동네 대리점에는 아예 유심이 없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이 30분이나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큰 대리점으로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리점도 아이고 번호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려라, 줄을 그냥 길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알뜰폰 유심. SKT망을 쓰는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많은데요. 이런 분들 SKT가 알뜰폰 유심도 무료로 교체해준다, 뉴스나 이 홍보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만 믿고 1시간 이상 줄을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대리점 직원이 이런 황당한 말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요, 알뜰폰은 SKT 대리점에서 교체해 줄 수 없다, 알뜰폰 매장으로 가시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줄을 설 때 미리 얘기해 주던가, 1시간 이상 줄 섰는데 지금 와서 다른 매장으로 가라고 하니 이게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죠. 실제로 SKT가 올린 공지문 여기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명확히 이렇게 돼 있죠. 전국 2600여 곳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알뜰폰은 안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고객들, 특히 SKT망을 쓰는 알뜰폰도 아이고 이 SKT 대리점에 가면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황당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고객들에게 대리점 직원들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느냐, 가입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셔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유심 교체 이거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재고도 없고 하니 이것보다 빠르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저는 다음 주에 외국으로 출장 가게 되는데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로밍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대리점 직원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지금 여기 대리점에서는 유심 교체가 힘들 수 있으니 인천공항으로 직접 가서 유심 교체를 받으신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인천공항에 가면 유심 여유분이 있나요? 근데 인천공항에 유심 여유분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작정 가보라는 거예요. 아니, 교체가 가능한지도 모른 채 인천공항까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요? 이거 갔다가 교체 못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중한 시간과 돈 다 날리라는 거예요. 아니, 1등 업체가 고객 대응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요? 게다가 이분은 해외 출장을 가는데 해외 주재원들, 유학생들, 그리고 여행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유심 교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SKT는 뒤늦게 5월부터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도 로밍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언제 될지 아직 일정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유심 교체 속도 너무나 느리기 때문이에요. 아니, 통신사들 특히 SK텔레콤 속도 빠르다고 그렇게 자랑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교체 속도는 너무나 느려. 어제도 언급했다시피 SKT와 SKT망을 쓰는 알뜰폰까지 가입자가 2,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죠. 이 분들 대부분 유심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유심 달랑 1,000만 개도 아니고요, 100만 개라는 거예요. 100만 개. 이 때문에 어제 유심을 교체한 고객, 아이고, 지금 밝혀진 게요, 겨우 23만 명. 전체 수요의 1%도 지금 유심 교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 전부 유심 교체하는데 걸리는 시간 100일도 더 걸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100일 거의 석 달 가까운 그런 긴 시간인데 그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융사고가 나고 기업들에게선 기업 정보가 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SKT는 민감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도 이틀 가까이 지나서 신고했죠. 아직도 해킹 경로도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해킹 피해를 받은 경우 100% 보상해주겠다 하면서 여기도 또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뭐냐면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한 이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만 100%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재 유심보호 서비스, 이 서비스에 가입한 SKT 가입률은 24%밖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명 중 3명은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 사이에 털려나가면 보상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제게도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자칫 기업 정보까지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 SKT 쓴 사람들은 빨리 교체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다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계열사 임원들에게 SKT 이용자는 전원 유심을 교체하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심 교체가 진짜 됐는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계열사별로 확인 작업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예 사옥의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거 교체받는데 너무 어렵고 멀리 가야 되고 시간 낭비니까 사옥 내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그리고 IT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도 사내 공지를 통해 SKT를 이용하는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장하고 이거 확인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황당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SKT로 번호 이동을 하면 갤럭시 S25 신형폰이죠. 아이폰 16 이것도 최신형폰이잖아요. 이런 폰을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일부 대리점, 이른바 성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무료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현금으로 완납해서 사는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 차비 이 페이백까지 얹어주겠다, 이런 매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SKT가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상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폰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SKT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유심 재고도 확보하지 않고 무료 교체를 발표해서 유심 바꾸려고 하는 기존 고객들은 새벽부터 오픈런까지 해야 되는데, 번호 이동을 하는 새 고객들에게는 돈까지 얹어준다니 누굴 호구로 하냐?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이런 고객 불만이 높아지자 SKT는 이번 해킹 사고로 피해가 생기면 100% 책임지겠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속을 했잖아요. 이것도 일각에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공수표일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업체가, 즉 SKT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피해 받았으니 이거 배상해달라, 이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법원 판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판사, 이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판사도 지금 SKT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자 재미난 움직임도 지금 포착되더라고요. 이참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자. 실제로 지난 26일 하루 동안 1665명의 SKT 가입자가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2500만 가입자 중에 겨우 1600여 명?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평소 대비 무려 2배도 아니고요, 20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SKT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 순 이탈하는 거, 이게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사태가 심각해지면 번호 이동 수치는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요? 하루에 10,000명 이상, 1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 업계에서는요, 앞서 언급했던 7월 위기설이라고 했잖아요. 7월을 고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7월에 뭐가 있길래 조기 대선은 6월인데 왜 7월일까? 이 7월에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단통법 폐지 결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폐지되는 게 7월부터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통법이 폐지되게 되면 공시지원금이 최대 15%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풀게 된다는 거죠. 보조금 마구 써도 된다는 겁니다. 통신사들의 번호 이동 경쟁이 치열해질 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특히 SKT 해킹 사태로 실망했던 고객들, 이 고객들 끌어들이기 위해 KT, LG U+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SKT도 난리를 칠 테고요. 아무튼 그래도 실망한 고객들, 다른 통신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빠져나갈까? 지난 2월 기준으로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 조사해 봤더니만요, SKT는 40.4%, KT는 23.3%, LG U+는 18.3%, 그리고 알뜰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16.9%. 이런 순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죠. 과거부터 이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 5대 3대 2잖아요. 알뜰폰을 빼고 계산해보면 5대 3대 2 구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째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철옹성 같던 5대 3대 2의 구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술적으로요 30만 명 순 이탈자가 나오면 SKT의 시장 점유율은 40%대가 무너집니다. 39.9%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1위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실제로 어제 주가도요 이걸 감안했기 때문일까요? SKT는 7.09%나 내린 반면 KT와 LG U+는 1.79%, 3.75% 올랐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재밌죠. 이 유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유심 제조업체 국내 유심 점유율 1인 엑스큐어 당연히 상한가 같고요. 또 다른 유심 업체 유비벨록스, 한솔, 인티큐브 당연히 상한가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판도 변화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우리 기업사에서는 커다란 사건 하나로 철옹성 같던 1위 자리가 바뀐 사례가 여러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것 두 개가 뭘까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우집파동,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재 라면 시장은 농심과 오뚜기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죠. 불닭을 앞세운 삼양식품이 뒤쫓아가는 그런 형세고요.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삼양식품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0%!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농심을 크게 앞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1989년 삼양식품이 라면에 비식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면서 7년 8개월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비식용 우지를 썼다고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삼양라면을 먹지 않게 되면서 1위 자리는 자연스럽게 농심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1997년 대법원에서는 삼양식품에 이 비식용 우지 사용했다는 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삼양식품이 언론의 오보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삼양식품은 천여 명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시장 점유율도 60%를 한때 웃돌았지만 10% 중후반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굴욕을 당했다는 거죠. 맥주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1990년까지만 해도 국내 맥주 시장 1위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비맥주. 현재 프로야구 두산베어스가 오비베어스였잖아요. 그 오비맥주를 만든 회사가 당시 이름은 동양맥주였거든요. 그러다가 오비맥주로 사명도 바꿨는데요. 아무튼 이 오비맥주가 국내 맥주 시장에서 40년 넘게 1위를 장기 집권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두산전자 구미공장, 두산이 전자회사도 있었어요. 이 구미공장에서 페놀이 흘러나와서 치수원이 낙동강 물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때부터 오비맥주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맥주 뭘로 만듭니까? 홉도 중요하지만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맛이 중요한 맥주를 만들면서 물을 오염시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오명 때문에 오비맥주의 점유율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2위였던 조선맥주, 현재는 하이트맥주죠. 하이트맥주가 1위로 치고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SKT, 이번 유심 해킹 사태를 촉발했던 SKT는 어떻게 될까요? SKT 1984년 한국이동통신으로 출범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해킹 공격도 늦장 신고한 데다 허위 신고 의혹까지 일고 있잖아요. 가입자의 겨우 1%밖에 안 되는 유심 물량만 확보해놓고서 무상 교체해주겠다 이 선언시켜서 가입자들을 오픈런까지 만들게 만들었으니 이거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SKT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더라고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